네, 수요일장 동시호가 구간 들어갔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미국의 선물은 상승을 보여주고요.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 이 시각 현재 상승폭에서는 오늘이 가장 탄력 괜찮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선물이 현재 0.3에서 0.4%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장이 소폭의 상승으로 끌어올려지면서 마감됐고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양대 지수 역시도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2% 상승 2,337선 가리키고 있고요. 5거래일 만에 반등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0.38%가 오른 705.79포인트 선에서 출발선 대기하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오늘 성공투자 기원 두 분 전문가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ST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은 이제 다들 아시는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쪽 이제 관련주인데요. ST팜이 지난 우리 코로나 때 그 백신 만드는 mRNA 쪽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아시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때 이제 백신을 mRNA로 만들면서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상당히 좀 mRNA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커졌고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져서 지금 mRNA 치료제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 그걸 연구하려면은 그 원료 물질인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이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이쪽 관련해 가지고 기술을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제 캐핑이라는 기술이 있고 LNP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기술이 굉장히 핵심 기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 기술 때문에 지금 이 회사의 그 올리고 제재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선호를 하고 있고 과점적인 지위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공장을 지금 2022년도에 1공장 그리고 2026년도까지 2공장을 지속적으로 좀 증설할 예정이고요. 1공장이 완성이 되면은 캐퍼 순위가 탑2까지 올라갑니다. 2026년도가 되게 되면은 2공장까지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탑1으로 이제 올라갈 전망이고요. 올리고 제재 쪽에서는 이제 GSK라든가 여러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8개의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11개 제품 좀 수주를 했고 20개 정도의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같이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캐핑과 그리고 LNP 기술 그쪽을 가지고 그 기술 때문에 지금 CDMO 쪽으로 이 회사한테 지금 이제 손짓을 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CDMO 사업이 지금 연평균 한 75% 정도 지금 매출 성장이 되고 있는 형태고 이게 적어도 한 27년도까지는 계속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제 이쪽에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까지 이제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주가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주가 조정이 한 차례 있었고 요즘에 이제 바닥을 잡고 살짝 올라오다가 지금 1차 조정에 좀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1차 조정 구간을 잡아주면은 2차 반등을 또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는 시초가 2% 이내, 목표가는 98,000원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 살짝 아래. 그리고 손절가는 83,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빠른 개발에 기여했었던 mRNA 관련해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CDMO 그런 강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ST팜 이 CDMO 사업을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는 이 원료를 가지고 해나가고 있고요. 수출 물량 증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85% 오른 87,900원 호가 나오고 있는데 시초가보다 아래에서 매수 권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98,000원대, 손절가는 83,000원대를 제시합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나오고 있는 제약주 가운데서는 한미약품 눈에 띄고 있고요. 2% 플러스 동시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현지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GMBS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GMBS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등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장비 생산 업체인데요. 스크러버, 트럭, 그다음에 플라즈마 배견 제거 장치 등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회사들의 설비 투자 감소로 인해서 내년 반도체양 매출 감소는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금 IRA 법안 통과로 인해서 태양광향 물량 증가로 상쇄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사 확대와 신규 제품 런칭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최근에 차트 잠시 보시면은요. 바닥권에서 지지받으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닥권에 지지받은 만큼 어느 정도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생산 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를 만듭니다. GMBS 엔지니어링 호가 상황에서는 현재 보합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초가 이하의 매수,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800원 선 제시합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한국항공우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또 개장 전 체크 포인트로 방산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3% 가까운 상승 탄력 나오고 있고요. 나이키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라서 화승 엔터프라이즈 3.07%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6년 만에 중국 TV로 한국 드라마 방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마 네트워크스, 키스트 같은 종목들이 2%의 상승 탄력 눈에 띄고 있고요. 또 해외여행의 빗장을 중국 쪽에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2월 21일) 수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금리 변화가 글로벌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점을 우리가 또 한 번 실감을 했습니다. 어제 일본은행이 예상 밖의 수익률 통제 곡선 YCC 정책을 조정했는데요. 그동안 일본은 세계 유일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쳐오면서 장기간 펼쳐오면서 완화 정책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높아지는 물가에 좀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브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어제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일단 좀 선을 그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실상 금리 인상으로 가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통화정책 긴축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일본은 장기금리 목표 허용치를 높이면서 낮은 수준의 차입 비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던 국가였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마지막 보루 가운데 하나가 제거됐다. 이렇게 외신 쪽에서 또 금융권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긴축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약세폭을 키우면서 간밤에 104달러 선을 내주는 달러 약세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어제 우리장 약세와는 다르게 미국장이 강보합으로 끌어올리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일단 미국 쪽에서도 예산안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쳇바퀴를 돌고 있고요. 크리스마스도 넘기면서 연말까지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협상의 난항과 금투세 유예와 또 대주주 기준에 대한 논란 같은 것들, 이런 정치적인 변수가 불확실성으로 시장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출발 상황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양대지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5거래일 만에 반등한 만큼 우리장도 오늘장 역시 5거래일 만에 반등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시초가보다는 탄력이 코스피가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0.43%가 오른 2343.28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시초가보다 탄력이 다소 줄었습니다. 0.7%가량의 상승이고요. 707.9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면서 양대지수 5거래일 만에 반등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보다도 탄력을 좀 높이면서 오늘장 출발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현선물 모두 매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193억 원어치의 매도 매물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5억 원어치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 185억 원어치의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매도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크게 매도하고 있는 쪽은 전기전자와 운송장비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업황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 일단 매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이들 업종. 대신에 음식료품 업종에 대해서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오리온 같은 종목들 좀 눈에 띄었었고요. LG생활건강에서 음료수 가격 인상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음식료품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 기관과 함께 동반 매수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파는 전기전자 그리고 금융업종에 대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161억 원어치의 매도세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 각각 코스닥 시장에서 140억 원, 14억 원어치의 매수세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까지 개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고 외국인은 매도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프로그램 쪽에서는 소폭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유가증권 시장 차익거래 쪽에서는 소폭의 순매수 장 초반에 잡히고 있는데요. 비차익 쪽의 매도가 더 큰 규모로 나오면서 유가증권 시장 156억 원어치의 프로그램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프로그램 매물 압박이 조금 더 강하고요. 208억 원어치의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 압력 잡히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재 오늘장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섬유의복 업종 1.14%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쪽의 움직임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간밤에 장 마감 이후에 나이키의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류주의 상승세, 인디에프, 한세실업, 한섬 등의 종목들이 1에서 3% 상승하고 있고요. 음식료품 업종이 1.2% 오름세 뛰면서 역시 오리온이 강세 뛰고 있네요. 4%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 수급 개선과 함께 0.68%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기계와 서비스 업종의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는 보험 업종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0.4%의 하락세를 띠면서 메리츠화재, 삼성화재의 낙폭이 1%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통신업종이 소폭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형주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양대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혼조 양상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상승 쪽에 좀 더 흐름이 더 잡히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4% 오르면서 18만 3천 원 선 주가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NC소프트 등의 이런 기술주와 게임주, 성장 주식들 1% 넘는 상승 탄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가 0.7% 오른 5만 9천 원 선에서 현재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1% 넘게 상승합니다. 철강도 역시 4분기 실적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파업 여파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 때문이죠. 그런데 포스코에서 내년 1월에 열연 간판 가격 인상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배터리주의 약세가 눈에 띄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1.4%의 하락세, LG화학과 기아가 0.5% 내외로 하락하고 있고요. 금융주 약세 나옵니다. KB금융과 삼성화재가 1% 내외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세가 대체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승폭도 좀 더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보다는 높은 모습인데요. 에코프로가 2.25%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KMW, 삼천당 제약이 2% 넘게 오름세를 띠면서 오늘장의 콘텐츠주와 5G 관련주 그리고 또 바이오 쪽의 움직임 좋습니다. ST팜 개장 전에 주목했었던 신기수 전문가의 이 종목도 역시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클래시스가 1.6%, 원익 IPS, 솔브레인 같은 반도체 소부장까지 1% 넘는 상승 달력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은 제한적인 종목들인데요. 종목수가 많지 않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 하락하는 쪽에서는 HLB, LNF, HLB 생명과학 그리고 파라다이스, 약보합에서 1%까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주들 양대 시장에서의 약세, 테슬라의 흐름과 함께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전체적인 대형주의 움직임과 시장의 동향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시장 어느 정도 좀 보합권에서 안정 찾으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여전히 저는 보수적으로 지금 봐야 된다. 이번 주까지는 적어도 좀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지금 반등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오늘 상승한다고 끝까지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일시적으로 61선에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외국인 매수세가 따라주지 않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은 또 큰 폭의 매도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좀 받쳐주고 있는데, 지지받고 있는데 61선에서 외국인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지키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좀 더 관망을 해보고, 일단은 그리고 또 어제 이제 일본에서 결국에는 제로금리를 포기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걸 공식화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미 며칠 전서부터 시장에서는 소문이 떠들어왔어요. 일본이 제로금리 포기할 것이라고. 그렇게 본다면은 마지막으로 글로벌에서 싸게 빌릴 수 있는 공급처가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공급처가 일본이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진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얼마만큼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61선에 맞닿아 있는 지수에 따라 외국인 수급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업종별 동향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음식료품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고요. 비금속 광물 대신에 전기가스업에 대해서 소폭 매수를 하는데 한국가스공사가 2.3%의 상승 탄력 기록하면서 장 초반에 탄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오늘장 대형주 전체적인 움직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그러니까 대형주 시세를 제일 많이 이끄는 쪽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오늘 소폭 반등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방향을 바꿀 만큼의 이제 그 정도의 반등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부분이 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주단에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1% 내외, 그리고 빠지는 종목들도 1% 내외 이러면서 특징적으로 많이 빠진다든가 많이 오른다든가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빠질 일도 많이 없고 또 이제 올라갈 일도 없는 상태에서의 눈치 보기성 횡보 정도 아침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코스닥이 어제 61선을 깼었는데 오늘 코스닥이 시가가 61선 위쪽에서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지금 0.4% 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스닥이 오늘 크게 밑으로 빠질 일은 없을 것 같고 61선 정도는 오늘 지켜주지 않을까. 또 오늘 그렇게 큰 장중 이벤트는 또 없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이제 크게 흔들리기보다는 아마도 위아래 이제 계속해가지고 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특징주들은 대형주 쪽에서는 안 잡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소형 섹터라든가 모멘텀 섹터 같은 것들이 조금 있다가 네. 9시 반 정도 지나게 되면 좀 움직일 것 같은데 그쪽에서 좀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대형주는 잠잠하고요. 그 가운데 저점을 경신했었던 반도체 쪽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 이제 중소형주의 움직임은 또 활발합니다. 오늘 장에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는 달러의 약세와 중국 쪽의 움직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달러가 약세에 104달러 선을 내주게 되면서 고점을 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금 가격이 1% 넘게 올랐고 은 시세도 4%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쪽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리튬 관련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엠텍 13%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9,430원 선까지 주가 회복을 하고 있고요. 금양과 미래나노텍 같은 종목들이 2%에서 3% 그리고 EV 첨단 소재 포스코케미칼 좀 미미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 가운데 웰크론 할텍이 4%의 강세를 기록하는데요. LG화학이 또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에 대해서 투자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원자재 관련주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개장 전에 동시호가에서 중국 쪽에서 이제 한한령 이후에 처음으로 한의 위성 TV에서 TV 쪽에 한국 드라마가 온다라면서 인터넷으로 어떤 드라마가 방영됐으면 좋겠냐 이러면서 시청자에게 투표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A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들이 3% 내외의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고요. CJ ENM도 1.9%의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스트 1%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동시호가에선 좀 눈에 띄었었는데 1% 상승 흐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방위적인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되면서 환자가 늘어난다는 점, 메가 ECS가 20%까지 급등을 하면서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 오늘 또 오리온 음식료품의 이 종목이 증권사의 분석에서 그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리온의 주가도 장중에는 고점을 좀 쳤네요. 7%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현재 3.78%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분 전문가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국 수혜주에 대해서 시장 전방위적인 관심이 나오고 있죠. 최현주 전문가님, 어떻게 섹터별로 보실까요? 일단 저번에 이제 이슈 됐던 거 다시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특별히 중국 쪽에서 오늘 이슈 어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제 오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환매 차원에서 저는 돌아간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대형주로의 접근이 조금 여의치 않은 만큼 그래도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호재성 뉴스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중국 쪽에서 드라마 상영 그런 것도 있는 것인 만큼 다시 이쪽으로 좀 매기가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쪽에서 저는
이쪽에서 지금 당장 이제 방역 완화를 했지만은 또 방역을 다시 이제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방역을 조이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너무 이제 낙관적인 전망만 하지 말고 일단 시세에 맞춰서 좀 많이 오르면 팔고 좀 빠지면 사고 이렇게 박스권 대응하는 게 제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로 보시면은 뭐 화장품, 항공, 카지노, 그리고 뭐 웹툰, 드라마, 음식료 등등등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확산 수혜주들까지 또 포함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 가운데서 제일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 어떤 쪽이실까요? 뭐 고루고루 관심이 있는데 일단은 수혜폭은 좀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화장품 쪽에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 쪽에서의 우리나라 시장 지위가 예전만 같지 않아요. 그럼 지금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이 워낙 중국에서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뭐 매출의 반등 제품이 어느 정도 많이 팔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예전만큼 과거의 영화는 누리기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행 쪽은 긍정적인 수혜, LCC 쪽하고 뭐 예전에 이제 팬데믹 전에 여행 쪽이나 LCC 쪽은 중국 쪽의 비율이 일본을 넘어섰기 때문에 뭐 6대4 내지 7대3으로 그렇게 본다면 상당폭 수혜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 면세점은 호텔 신라를 봐야 되는데 호텔 쪽의 실적은 이제 거의 다 이제 팬데믹 전후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면세 쪽에 실적만 남았는데 중국 보따리상들이 조만간에 그렇게 본다면 들어올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파라다이스 GKL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당연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중국 VIP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죠. 못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이제는 해제되면은 들어오면서 실적도 가파르게 개선될 것이다. 이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거의 어느 정도 다 회복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계속적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실적 개선이 좀 가파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조만간 해외여행의 빗장을 빗장을 열면서 여행을 재개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섹터, 면세점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그런 수혜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해주셨네요. 오늘장 오리온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삼양식품도 역시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2.44% 상승입니다. 컨텐츠주 가운데서는 또 모처럼 새로운 종목이 고점 경신을 하고 있죠. SAMG 엔터라는 종목입니다. 캐치티니핑 우리 그 미취학 아동들 여자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컨텐츠인데요. 캐치티니핑 그리고 미니특공대 같은 메가 IP를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크리스마스 성수기에 대한 기대, 네, 선물 캐치티니핑 준비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신고가 경신 이 종목 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혜주, 내년 중국 경제 5% 성장 전망 계속되고 있잖아요. 중국 수혜주 가운데서 좀 수혜 폭이 덜 반영된 쪽이 있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중국 수혜주 쪽에서 저는 이제 그 중국 관련 어떤 이슈, 어제 이제 나이키가 네. 상당히 이제 실적이 잘 나왔고 이제 시간외에서 올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시사하는 바를 좀 봐야 되는데 나이키가 실적이 잘 나오고 나이키에 대한 기대가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냐면은 결국엔 중국 시장을 향하고 있어요. 그 나이키가 시간외에서 상당히 좀 급등을 10% 이상 급등을 한 이유는 나이키가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선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라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중국 시장 내년도 이제 봉쇄 완화에 있어가지고 내년도 전 세계가 다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뭐 이런 것들 우려가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시장이 그렇다면 결국에는 중국 시장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뭔가 좀 이제 기대가 있다면은 중국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모멘텀이 좀 더 있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춘절 때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좀 모멘텀이 좀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단지 이제 종목이라는 게 계속해가지고 오르진 않기 때문에 오르다 쉬다 이러면서 이제 뭔가 주가를 또 이제 못 올라온 쪽 끌어올리고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화장품 쪽이 요즘에 좀 눌리고 있는데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반등 노리기에 어떤 진입은 화장품 쪽에도 또 가능할 거라 보고 있고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중국이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이제 크게 영향을 받을 쪽은 면세점이나 카지노 쪽이죠. 근데 이제 카지노랑 면세점을 보면 호텔 신라도 요 근래 많이 올라와 있고 파라다이스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들고 뭐 바이앤 홀딩 개념으로 접근하기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트레이딩 형태로 올라가면 팔고 빠져 있을 때 잠잠할 때 사주고 이런 형태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오히려 저는 이제 어제 이제 나이키 올랐기 때문에 의류 쪽도 오늘 이제 뭐 화성 쪽이 좀 오르네요. 화성 엔터프라이즈 쪽이 좀 오르는데, 저는 의류 쪽 관련해가지고, FNF 홀딩스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FNF 홀딩스가 크게 꺾이지 않는 한 의류 쪽도 좀 희망적 시장 반등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OEM 업체들 중에서 제일 유력하게 보는 거는 이제 나이키 쪽의 화승도 조금 더 나이키 때문에 또 올라갈 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적상으로 보게 되면은, 영업무역 같은 종목이 사실 이제, 좀 탄력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화승 쪽이 움직이지만, 우리 쪽도 조금 좀, 잠아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해가지고는, 트레이딩은 계속해가지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이앤홀딩은 뭐 이제 시장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연속성을 가지고 뭐 접근하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오히려 잠잠할 때 들어가서 이슈 나오면서 뉴스 나오면서 올라가면 또 이제 팔아주고 이런 쪽으로 좀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키가 주당 85센트의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전망치가 67센트였는데 이보다 웃돌았고요. 글로벌 재고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40%가량 늘었는데 나이키가 올해 재고 이슈나 수요 둔화 때문에 많이 하락한 가운데 이런 예상보다 좋은 실적에 반응을 했습니다. 관련한 의류주의 움직임, FNF를 중심으로 주목을 하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금융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주은행은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탄력을 좀 높이다가 좀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말을 앞두고 이런 대형 금융주들에 대해서 또 배당 이슈도 나오고 있죠. 과연 배당 매력이 있다고 두 분 전문가가 보실지도 궁금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제 보험주의 움직임도 주목이 됩니다. 3세대 실손 보험 가격이 또 10% 이상 인상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인상기에 빼놓을 수 없는 수혜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 쪽에서까지도 긴축으로 전환하는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증권 같은 경우는 뭐 낙폭 과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배당을 많이 줄지 적게 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또 실적 쪽에서 신용거래 쪽에서는 좀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주 전반적인 것에 대한 두 분 전문가의 시각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제주은행이 제일 눈에 띄긴 해요. 최원주 전문가님. 제주은행은 신한은행 측에서 인터넷 뱅크를 공식적으로 뭐 어느 정도는 열어두는 모습입니다. 그런다고 공식화를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뭐 기대감 지금 계속 가지고 하면서 상승하고 있고, 같은 인터넷 뱅크는 카카오뱅크가 상장돼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쌉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뭐 은행주나 보험주, 손보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을 봐야 되는데, 뭐 지금 하나금융지주도 오늘 지금 뭐 강보학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소폭 약보와 신한지주도 지금 강보학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가지고 들어오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여의치가 못하다 보니까 뭐 큰 폭의 상승은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배당, 분기 배당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연말에 한꺼번에 배당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들어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손보주들 보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뭐 소폭 강보학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3세대 실손보험용 인상권 뭐 이슈도 있고, 그리고 배당 이슈도 있습니다. 배당은 뭐 현대상이나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대 중반 정도의 배당을 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도 좀 기대를 걸어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배당 관련해서 손보주, 은행주 이쪽에 접근은 유효한데 저는 많이 급등하게 되면 크게 메리트가 없다. 오히려 팔고 나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주가가 배당 전까지 한번 급락을 하게 되면 한번 오히려 사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오늘 장에는 접근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장으로는 별로 뭐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을 노린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락할 때, 특히 공략을 했을 때 수익률까지 챙겨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요? 금융주는 이제 많이 올라왔다 봐요. 배당에 대한 기대도 이제 있었고, 또 이제 많이, 은행주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왔다가 오히려 지금 조정 구간인데,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뭐 조금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가령 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오르다 지금 조정권이라서 한 47,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지만,
그거 뭐 얼마나 그게 뭐 재미가 있을지 이건 잘 모르겠고요. 사실 그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제 대출금리가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올라버렸는데 대출금리가 지금 7%대까지 너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더 올리질 못해요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예대 마진이 요즘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 매력 관련된 부분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예대 마진 크게 성장 못할 거라면은 은행주 크게 뭐 재미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좀 행보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고, 보험주들도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보면은 주가들이 다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그렇게 크게 뭐 매력이 없다. 우리가 지금 뭐 20일이 지났는데 12월 20일이 지나가는 상태인데 배당 매력으로 접근하기에도 타이밍상으로 그렇게 뭐 썩 이른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매력 있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중국 수혜주와 또 달러 약세 관련한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달러가 고점을 쳤다는 인식 때문에 또 음식료가 올라간다고도 보실 수가 있죠. 워낙 강세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음식료 쪽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은 관련한 선물 ETN과 또 리튬 관련주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이 현재 탄력이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5% 미만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의 국산화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개장 초의 움직임들 쭉 살펴봤고요. 원달러 환율 시장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면서 104달러 선을 내주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일단 소폭의 강세에 출발하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오늘 개장은 5.15원 정도 하락한 1283.5원에 개장을 했고요. 이제 달러화 자체는 사실 하락을 보인 이유는 전일 BOJ 통화정책위원회의 변화 때문이죠. 일본은행이 20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10년물 국채금리 상하단 폭을 기존 0%에서 0.25%를 설정해놨던 걸 0%에서 0.50포인트로 변경했습니다. 구로더 총재는 이를 왜곡된 닐드 커브의 교정을 위한 작업이고 금리 인상과 YCC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고, 또한 무제한 국채 매입을 지속하여 병행하겠다라고 밝혀 시장 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후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0.43%까지 급등했고 엔화 또한 131엔 수준까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른 역외 유로화 같은 어떤 이종 통화에 있어서도 영향력이 있었는데요. 유로화는 일본 정책 변경 여파에 의한 달러 지수 급락에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자국채 금리 상하단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간 미국, 유럽 채권 등의 큰손 투자자로 역할해 왔습니다. 이에 전일 일본 10년물 금리 상하단 변경에 의해서 유럽향 채권 투자가 오히려 감소될 수 있을 거다라는 가능성이 평가되었고, 이것이 유로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달러 급락세가 상대적으로 컸기에 유로 달러는 상승했으나 유럽 채권 캐리 트레이드 하향 압력으로 인해서 유로 달러 상승폭 자체가 제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금일 환율에 대한 전망을 해보자면 엔화 강세 여파와 역외 원화 강세 베팅 압력 속 하락 흐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원인은 현재 BOJ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평가에 근거하면서 가격은 이미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인지하기 때문에 엔화가 131엔 수준까지의 급등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일본 11월 헤드라인 CPI가 3.8%를 기록하면서 4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 실질 GDP는 오히려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 등의 일본 정책 변화 필요성이 주입되었고, 엔화 강세 베팅은 쉽게 진화되지 않을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원화 또한 강세 압력을 받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시아 통화의 약세 압력이 되돌려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원화 역시 강세 압력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엔화 강세에 의한 달러 지수 하락 영향이 달러 원 환율의 아래쪽 방향성을 설정하면서 이제 원 달러 환율이 강세 흐름, 그러니까 원화는 강세 흐름을 연출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일 꾸준히 출회되고 있는 내고 물량 역시 환율 하락 압력을 높이며 금일 갭다운 출발로
1280원 하향 돌파 가능할 거라 보고 있으나 하단 지지 가능성 역시 존재하므로 1280원 지지력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수요와 저가 매수가 하단 지지를 가능합니다. 1680원에 구간되어 있는 1680원 구간에 포진되어 있는 물량은 일종의 기술적 지지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일 하락 속도를 제어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금일 환율은 1680원의 유의미한 하향 돌파는 결국엔 어려울 것이며 소폭 되돌려지는 모습 또한 연출 가능할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일 레인지는 1278원에서 129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지막 YCC 정책 변경 관련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30%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YCC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상단이 0.5%까지 올라갔고 이는 결국에는 일본 정부에게 부채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YCC 컨트롤 정책 변경 여파가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금리 인상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이냐를 내년 4월 구로다 총재의 임기 말까지 이 전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까지는 일본 쪽에서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죠, 연구원님? 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화 강세 압력 받고 있습니다. 엔화의 강세 여파 때문인데요. 오늘 레인지까지 전망하면서 환율 시장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의 전략 포인트를 두 분께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최현주 전문가님, 이번 주 계속 좀 관망세 짙습니다. 그리고 좀 확인할 것들이 여전히 많다 보니까요. 오늘 장 전략을 어떻게 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어제 그저께랑 유사하고요. 일단은 네. 오늘 또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좀 지켜봐야 될 거고, PC 물가지수 나오고, 여러 가지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지금 모멘텀이 특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없어요. 지금, 원화가 강세로 돌아섰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좋아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관망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현물 말고도 선물까지도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압력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2,400계약 넘는 매도세를 장 초반에 지금 기록하면서 양대 시장이 저점을 경신하면서 코스피는 조금 전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소폭 1포인트가량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전략 포인트 주시죠. 예, 장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는 계속해가지고 PC 발표 제일 중요한 이벤트일 것 같은데 그 불확실성이 시장을 계속해가지고 압박을 할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시장 다시 또 아래꼴이 달 것 같지만 상방도 제한되어 있다. 계속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망에 대한 전략을 두 분께서 세워주셨네요. 오프닝 벨 신기수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